오늘은 459페이지 50분 경문을 할 차례죠. 50분 경문요.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 어떻게 수행해야 보살의 광대한 위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여섯 마음을 잘 아는 게 이제 그 위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섯 마음을 잘 아는 게 지혜를 얘기한다. 위덕 하는 말에 두려워할 위자에 큰 덕자를 쓰는데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번뇌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덕이 있는 사람은 그 번뇌가 있는 사람이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번뇌가 있는 사람. 그러면 덕은 또 한편 소통을 얘기해요. 소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죠, 사람들이. 그래 위덕이 있는 사람은 한편은 두려워하고 한편은 좋아합니다. 위덕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 이제 그 번뇌가 그 위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여차 없이 가차 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번뇌를 좋아하거든요. 번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덕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보살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여섯 개의 마음, 여섯 가지 마음을 잘 안다. 여섯 개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마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보살은 이 강대한 위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보살은 얼마큼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어떤 점검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선남자의 모든 보살이 여섯 곳을 잘 알며 그 보살이 소유한 강대한 위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 열애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에 의지해서 바로 해석하고 다음에 선남자요. 이어는 결론이다. 전자의 제분이 있다. 먼저 숫자를 표시해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숫자에 대한 명칭을 읽어하면 나중에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숫자를 표시해 간략히 답변하는 것이다. 모든 보살 6가지 소설을 잘 알면 큰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말이다. 여기는 숫자를 표시한 6가지 숫자를 얘기하죠. 여기 이제 자 봅시다. 첫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둘째는 마음이 머무는 것을 잘 알고, 셋째는 마음이 벗어나는 것을 잘 알고, 넷째는 마음이 정장하는 것을 잘 알고, 다섯째는 마음이 감소하는 것을 잘 알고, 여섯째는 방편을 잘 아는 것이다. 자, 이제 이 6가지를 알면은 6을 안다는 지혜죠. 이러면은 자 바로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위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럼 본인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6곳을 잘 안다 이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소유한 강대한 위덕이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죠. 이걸 6가지 다 모르면은 얘 갖고 있는 위덕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위덕은 아까 지금 중생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중생이 좋아하게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 두려울 위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중생이 위덕이 있는 보살을 만나기만 하면 번뇌가 없어지니까. 번뇌를 없애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보살은 6가지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강대한 위덕을 벌써 발현한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생을 만나면 잘 그에 따라 방편에 따라서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생들은 그에 따라서
또 감화를 받고 덕을 입니다. 이 큰 덕자는 또 얻을 덕자하고 같이 씁니다. 옛날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위하는 거는 상대의 번뇌를 없애주는 거. 그 다음에 덕하는 거는 이익을 주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강대한 위덕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냐 이렇게 반문한다면은 6가지 마음을 잘 아느냐, 이 6가지 마음을 또 반대로 잘 알면은 강대한 위덕을 이게 이제 발현해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요, 초지에 넘어갔기 때문에 법신보살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승은 알아볼 수가 있죠. 성인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장차 이 공부를 하면은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걸 알게 되면서 이걸 발현시킬 수가 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6개의 마음 중에서 첫 번째 봅시다. 마음이 일어남을 잘 아는 첫 번째. 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아는데 16가지 행의 마음이 일어나는 차별을 잘 아는 거예요. 야, 이건 봐도 대단합니다. 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이 원칙소 1번을 한번 보고요. 자,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6가지 초소를 해석함으로 6가지 부분이 있다. 이것은 곧 제1, 마음이 일어남을 잘 아는 것을 해석합니다. 이게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하는데, 이것은 곧 질문이다. 잘 안다는 것은 능히 아는 지혜이고,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려지는 마음이다. 이하는 모두 이것이 주는. 자,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알려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거기 읽어볼게요. 16가지 행의 마음이 일으키는 차별을 여실히 아는 것이 이것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이에 일어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알아야만이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그에 따라 관계를 구사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16가지 행 중에 첫 번째, 사타나식입니다. 16가지 행의 마음이 일으키는 차별이라는 것은 첫째는 감지할 수 없고 자연계의 경고에 머무는 식이 일어나니 아타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감지할 수 없다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아타나식은 다른 이름은 이제 아리아식인데, 이 아타나식이 하는 것은 생장, 그러니까 생장시키고 보존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이 생장되면서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지만 보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타나식이라 하는 마음이 몸을 탁 빠져나가는 순간 몸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썩습니다. 근데 이 아타나식이 굉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름은 아리아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아타나식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의 자연계를 갖다가 아주 견고하게 딱 머물러요. 이 아타나식이 자연계에 머물러 가지고 이 자연계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보존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아타나식이 이 자연계를 머물고 있다는 이 자연계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타나식에 의해 나타난 세계예요.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환영의 세계입니다. 그럼 실제 세계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변하는 우리 다 보면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아타나식이 이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에다가 덮어 씌웠어.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모양과 색깔을 만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시계. 근데 이 세계는 실제는 변하는 세계인데 이 아타나 시계에 의해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세계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아타나식은 도저히 말이지 감지할 수 없는. 근데 보살이 이걸 아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무의식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무의식인데. 그러면 이 아타나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 정도 되면 어떤 정도의 경지냐? 팔찌보살 이상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그 이전은 아니.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아니에요. 팔찌보살까지 가야만이. 네, 팔찌부터 이제 이 아타나식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초지까지는 뭔가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 그렇죠. 초지까지 이러면은 이건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칠지까지 이 이제 수행을 해가는 거는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말야식,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전환시키는, 이 평등 성질을 전환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2지부터 7지죠. 초지를 지나서 2지부터 7지까지가 바로 이 아리아식, 말야식을 아는 시기입니다. 근데 8지부터는 이제 아리아식을 알아요. 그럼 아타나식, 아리아식 이걸 아는 경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어나는 걸 안다 그러면은 8지 보살이 경지 이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강단 위덕, 보살이 위덕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8지 보살 때부터 일어난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이전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일어나겠지만은 6가지를 이 마음을 잘 아는 것, 다 아는 거는 이제 8지 보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각가지 주객의 마음을 보십시오. 둘째는 각가지 마음 작용과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이제 각가지 마음 작용이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행상이나 종종 행상, 행을 갖다가 작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상이라고 하면 작용. 거기에 이제 주 262페이지 보면 2에 보면요. 행상에는 작용, 마음의 작용, 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향하는 것, 상이라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각가지 마음 작용을 이제 행상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 소연이라고 하는 인식 대상인데,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깥 인식 대상도 우리 마음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나타나요. 식. 이거 한 번 더 얘기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심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다 같이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심할 때는, 이거는 어떤 의미,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쌓아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장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으로 보면, 설립자에 나릴때 마음 신자니까, 날마다 마음을 세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의라고 하는 거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안다거나 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을 인식하여 이 아는 것을 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게 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고 쌓아두고 이 정량시키는 데 있다 그러면은 의는 분별하는 거고 이거는 대상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지만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개 이것도 심을 아리아식을 위하고 의를 이제 말레식, 식을 이제 전호식과 의식을 얘기한다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리아식이든 말라식이든 전호식이든 의식이든 식이라는 말 자체가 대상을 인식해서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대상이 뭐냐는 거죠. 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집니다. 식이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객관계라 하는 것도 마음이 투영된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 그래서 이 알미라 하는 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 대상하는 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16가지 이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안다 해서 1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를 얘기하면 각가지 마음이 작용하고 일어나고, 그게 또 마음이 이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런까지 싹 다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야만이 제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저 의문이 좀 있긴 있죠. 이거 뭐 숫자 설명이 있는데 차자 4밖에 있는데 이 차자일 때 내 마음이 이게 현현된 것이냐, 내 마음이 이렇게 객관화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가능하죠.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자 자체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변하는 거예요. 이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눈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차자 이 자체는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면은 99.99% 비어 있는 거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이게. 이 증명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더 증명해 보이면은, 자, 이 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이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차자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가슴 예쁘잖아요. 예? 그냥 보는 눈으로 보면은 예쁘다고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럼. 동봉구사. 아담합니다. 아담해. 어이, 말이 틀리네. 이 정도에는 차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하나거든요. 하나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차자리라 하는 여기에다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본다는 거죠. 그럼 그 덮어 씌운 게 자기가 만들어서 객관화된 마음이. 그럼 차자 자체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차자니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죠. 아담 하냐 물어보면 아무 소리 없죠. 그죠? 우리가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 만일에 차자에 말을 한다면 내가 언제 나보고 아름답다고 말해 달란 적이 있느냐, 아담하다고 말해 달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차자를 보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인식을 하는, 차자는 하나인데, 그렇다면 각각의 인식하는 그 차자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이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두 번째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차자는 한 번도 우리에게 차자라는 말이 달란 적이 없다. 주관적인. 우리가 주관적으로 차자라고 했을 뿐이다.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이게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경계하게 보이고 내 밖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보이지만 던지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걸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 손가락이 없으면 여기 존재하지 못하죠. 따지고 보면. 의존하는 거예요. 차점 자체도 이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한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상은 바로 마음이 현현된 것이다. 네. 이 손가락을 제껴보면 다 알아요. 이게 한번 해봤잖아요. 아프잖아요. 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픔 자체는 촉각이에요. 8개 마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아프다 해야 되지. 어찌 그 손가락이 아프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아픔은 분명히 촉각이라는 마음인데 이 아픔을 인식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주관 객가의 마음이 일어나면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소를 한번 보죠. 자, 순수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6가지 제 마음으로 본 16부분이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장이 다 두 단락이 있다. 먼저 마음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에 채성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해석에 관해 종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은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8식의 인식주체의 작용을 감지하기 어려움을 말한다. 제8아리아식의 인식주체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미시하기 때문에 팔찌보살이 경지에 가야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상수가에 맺기 때문에 경과하게 먹는다고 일어난다. 자연계를 집지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식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아타나식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타나식 아타나식 이것은 체성을 드러낸다. 범은 아타나 이것은 집지라고 말합니다. 집하는 잡을 집자까지 딱 잡고 안 놓는다는 거죠. 거기에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인식기관과 인식기관의 의지처를 집지하고, 둘째는 종자를 집지하며, 셋째는 생을 맺는 상속의 매력을 집지한다고 말했다. 이건 참 재밌는 건데, 인식기관은 이제 아니비술신이 근을 얘기합니다. 그냥 눈, 귀, 코, 혀, 몸, 이 인식기관이죠. 자, 인식기관의 의지처를 집지한다. 인식기관을 의지하는 것은 논리의 자연계입니다. 이 자연계는 이 인식기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인 인식기관과 객관이 이 세계를 딱 붙들어 놓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둘째는 종자를 집지한다. 종자는 보독함의 모든 정보가 마음에 저장됩니다. 그 정보가 종자예요. 씨앗이에요. 왜?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삭을 틔워서 정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세포의 핵이 DNA인데 DNA 이제 그는 변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죠. 이 정보는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유식에서는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말이죠. 종자락 하는 말.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지식 정보의 DNA입니다. 이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한다 하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학파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학파든지 피타고라스 학파도 있을 거고, 그죠? 요즘 와야는 프로이트 학파, 칼 융의 학파도 있고, 무슨 학파, 무슨 우리나라도 대개 이항의 학파, 정철의 학파, 이 학파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 학파가 내려오는 건 뭡니까? 그건 지식 정보를 이렇게 상속한 것이죠. 이야기한다. 상속했기 때문에 그런 학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창의력을 이제 많이 이제 내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함유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뒤섞이면은 창의적인 뭔가 탁 튀어오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요즘 시대는 책을 보면은 통습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기술의 통합, 지식의 대통합, 또 통섭, 종섭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걸 하더라도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 가지 과목만 전공한 사람은 안 뽑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창의적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가지가지 지식을 많이 함유하는 게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튼튼해지려고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DNA를 많이 받아들이면 요즘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여기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못 자라고 중간에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일한 DNA는 좋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속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유식에서 이해하는 종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종자를 찍지 않다. 종자를 딱 붙들고 버리지 않는 것이죠. 실제 생을 맺는 상속의 매점을 찍지 않다. 그런 건 뭔가 하면 다음 생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생상속이잖아요. 생을 맺는 다시 태어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이게 육체의 DNA가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 뭐 재생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전자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 이야기들 하자면 그건 진짜 구닥다리인 거야. 이제 와서 보면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기적인 유전자 내용을 이제 보면 다는 안 읽어봤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그 유전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유전자를 살리기 위한 뭐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수컷은 자기 DNA를 많이 퍼뜨리기를 원한다. 암컷은 수컷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DNA 초점마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DNA라 하는 게 정신적인 게 아니고 외부 물질적인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DNA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DNA도 내가 그 결혼해가지고 자식에게 DNA 물려주면 자기는 죽으면 그 DNA는 끝나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자기 DNA는 끝나는 거죠. 단지 물려주고. 근데 이 마음이라 하는 건 DNA가 그렇게 상속해 가는데 마음은 어떻게 상속해 가느냐. 마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소멸을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마음이 전생의 그 마음이 태어난 그 마음이 같은 하나의 흐름의 마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상속해 가니까 다르지만 그러면서 과거의 정보를 이놈 다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분명히 이 지금의 육체와 다음 생 육체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달라요. 다르는데 전생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전생을 기억한다. 그건 DNA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의 DNA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DNA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은 14대까지 계속 한 마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마음으로서 14번을 환생하고 까라마포 존자는 17대를 이렇게 환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환생하겠느냐? 우리도 환생한다 얘기죠. 알고 보면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도 환생해가지고 그렇죠. 공부하잖아요. 그래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게 다음 생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것이죠.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 현대 심리학에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식에서만 얘기하는. 그 정자가 집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정자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거, 뭐 이렇게 알모로 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질과 암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물질과 이렇게 암을 같이 한다면은 유전자라거나 그런 DNA하고 더 크게 다르잖아요. 이 종자라 하는 것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기억하고 있죠. 그죠? 문득 기억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심전에 있는 정보가 기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종자라 그래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겁니까? 그럼 이걸 아는 거 이것도 이렇게 정자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자가 발현돼서 뭘 안다 이러면 내 안에 그 대상에 대한 종자에 발현돼서 탁 나타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찻잔을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가 찻잔인지 몰라요. 말을 못하는 아이라든지 한 번도 처음 본 아이거든요. 굴리다 던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거 물을 차를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것이 알게 주면 이런 것만 보면 찻잔이 알잖아. 그때부터. 그러면은 그때는 벌써 이제 어머니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종자가 마음에 이제 아이가 심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찻잔을 보면 이건 찻잔인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상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그 정보를 인식해서 드러나는 것도 정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인식하는 건 마음이지만 그 정보는 내 마음 속에서 튀어나와 객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도 종자에서 주관도 나옵니다. 종자에서. 예. 주관도 종자에서 튀어나와 주관도로 타고 대상도 종자에 나와가지고 대상도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건 진짜냐 하면은 바보 아닌 거야. 다 가짜.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 진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 이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변개 소집이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는 무상과 인연, 무상 매송은 변한다는 봐. 매송과 변하는 것은 마음이 형성시킨 대상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연으로 봐. 모든 상호 오전에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구나. 그런데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무상과 인연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마음이 도배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언어와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다, 이 세계는. 근데 대상이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예. 그래 다음 생을 맺는 상속도 한다. 그래서 다음 생도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타나 시기에 의해서 가능하다. 어떤 일은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상의 결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공상은 결국 외부의 자연계를 말한다. 그건 참 감지하기 어렵다. 마음에서 투영된 것이라 하는 걸 참 감지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전변과 다른 것의 전변은 차별의 모양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이런 그 견해를 내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예, 각가지 주객의 마음에 대한 두 번째예요. 둘째는 각가지 마음 작용과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니. 그 다음에 원칙수 3번 보면은 제2의 마음이 일어남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그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에 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 총체적인 명칭이다. 인식 주체의 작용이 대상에 따라 하나가 아닙니다. 각가지 마음 인식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가지 인식이 일어나죠. 인식 대상의 식이 일어난다면 대상에 따라 명칭을 건립하는 것이다. 인식 대상의 경계인 대상의 식이므로 인식 대상의 식이라고 일어납니다. 자, 각가지 인식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마음의 바다가 파도를 친다. 마음 바다는 아리아식이고 또 경계의 바람은 뭔가 하면은 뭐 비난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거고 그에 이제 비난을 받게 되면은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마음 바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화를 내거나 막 승기를 내죠. 그죠? 안 그러면 생각을 하거나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의식, 말라식입니다. 이 일과의 마음이 파도를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늘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막 파도가 주룩주룩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심리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마음이 다 사그려져 버려,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걸 사라져버려야만이 솜씨가 좋은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 사라질 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그 불성이 드러난다. 얘기하죠. 공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객의 마음을, 각각의 주객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만이 엽칠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자, 또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462페이지요. 모든 물체 등 경계를 곧바로 취하는 분별한 의식과 안과 밖의 경계를 즉각 취하는 감수작용, 보응 즉각 한 생각에서 수식간의 현재로서 많은 선정이 들어서 많은 불국들을 보고 많은 열의를 챙겨하는 분별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불국들을 본다 그러면 초지 이상이라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마음도 다 안 나는 건 대단한 경지예요. 원칙소 1번 보면은 감수작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유래의 의식을 밝히고 다음에 무의 의식을 밝히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여기 이제 내외 경계를 즉각 취하는 작용은 이제 유루의 의식입니다. 유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가 있는 의식을 유루의 의식이라고 해요.
이른바 일시의 빛깔과 형체 등 6가지 경계를 단박이 취하는 분별의식. 이것은 오식과 동시에 분별하는 의식이다. 오식에는 시각, 청각, 우함이랑 촉각을 얘기하죠. 혹은 오식 이후에 분별하는 의식이다. 혹은 일시의 내부와 외부의 12가지 고속체의 경계를 단박이 취하여 깨달아 들어가는 깨달아 받아들이는 분별의식이다. 이 말은 뭔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은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바깥에 돌아오는 눈으로 돌아오는 길었던 모든 것, 이런 걸 즉각 체크를 잘 한다는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둔감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둔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각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서 2번 보면 무르의 의식이다. 무르를 가는 없을무자 거를루자거든요. 이 거를루자는 틈새를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 귀, 코, 혀로 이 틈새로 마음이 바깥 경계에 흘러나가는 걸 유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바깥 대상이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흘러나가지 않는 것. 그러니 무르라고 해요. 그러니 무르의 의식이다. 범범 찰나. 이것은 지금 적은 시간을 말하는 곧 1년입니다. 그러므로 아비 담심론에서 마치 장사락 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말이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순간에 60찰나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한 찰나를 한 생각으로 삼는다. 남박, 이것은 수십간이라고 말합니다. 율다, 이것은 수유라고 말합니다. 구사론 제12권에 의하면 찰나에 120번을 1달 찰나로 삼고 6달 찰나를 1남박으로 삼고 30남박을 1모호 율다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단 짧은 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후조의 무르이고 자제한 힘으로 인하여 혹은 한때는 한 생각, 현재 많은 선생이 들어서 많은 부구들을 보거나 또 많은 부처님 신경을 분별의식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 짧은 시간에 찰나 시간에 부구들을 보고 부처님 신경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독의 유를 다스리는 마음을 무분별이라고 이름하고 정체지에 대한 것을 또한 분별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러는데 자, 유를 다스리는 무분별이 맞아요. 유는 유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지에 대한 것을 또한 분별이 이름한다 하는데 이게 그 바른 정체를 아는 것 이거를 그 바른 체를 아는 알미 지혜인데 바른 체를 아는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이건 분별이 필요해요.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찰나락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은 찰나에 옵니다. 이제 됐습니까? 찰나에 옵니다. 1초씩 열애지락 하는 말도 한 한순간에 열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가에서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청전 도론에도 똑같이 열반을 취득하는데 찰나에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봅시다. 셋째는 16개 마음 중에 셋째 작은 모양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기면 욕계에 속박된 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욕계와 색계의 마음이 되는 얘기입니다. 색계는 매우 작은 마음이에요. 욕계는 색계가 아니고 욕계예요. 욕계는 말이죠. 아주 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하는 마음도 작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다 의식이 표현된 세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에도 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원칙소 1번에 세 번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하는 5가지 모양은 아울러 제8 아리아식을 요약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 사실은 제51권에서 아리아식은 욕계 중에서 협소한 직수의 경계를 반영하고 작은 인식 대상을 요결하게 됩니다고 말했다. 대성 아비 달마 잡지론에서 작다는 것도 이름은 욕계가 하열하게 됩니다고 말했다. 욕계가 하열하기는 세계인데 이 욕계는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6가지 세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계 안에.
그런데 이것이 작다는 거죠. 왜? 하열하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 천국도 6개 천국도 있는데 다 작다는 거죠. 욕계락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러면 집지하고 있느냐면은 요 말은 되냐면 아리아식이 집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아식이 욕계 중에서 흡수하는 집수의 경계 이를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이 딱 집수하면서도 아리아식이 그걸 인식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걔는 너무 작다 이거죠. 이런 것까지 누가 아느냐? 이 보살이 알아야 된다. 이 보살이 이걸 안다면은 팔찌보살이 경기입니다. 당연히 아리아식이 영역이니까. 아리아식을 얘기하면요. 이 몸도 아리아식입니다. 다른 이름은 아타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이 아리아식이라는 무의식하고 바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감각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몸도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몸이 저장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세포핵이 DNA인데 DNA 전부가 저장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 아이를 때릴 때 손바닥 벌려! 내가 셋줄 딱 들면은 때리지도 않는데 싹 오므리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벌써 몸이 알아. 확 순간적으로. 이게 맞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팔을 부러뜨렸다 이러면 팔을 부러뜨린 그 자리에 세포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비수관 하시는 분 손을 딱 대니까 40년 전에 팔 부러진 7살 때 팔 부러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함을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통증이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팔에 정보가 있고 고함 지르는 건 아리아식의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과 팔에 있는 정보가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재현돼서 나타난 거죠. 하고 고함을 그러면 통증이 막 40년 전에 있었던 통증이 막 재현돼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딱 보니까 깜짝 놀라 40년 전에 있었던 그래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몸도 아리아식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양부에서는 내가 행위를 하면 행위가 어디에 몸에 저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식은 아리아식이 저장된다. 그 행위가. 둘 다 맞다.